네, 안녕하세요. 베이스캠프에서 2학년 국어 가르치고 있는 조아라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여름방학 2학년 국어 어떻게 공부할 수 있을지 특강에 대해서 안내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좀 준비해 보았고요. 자, 이제 2학년 친구들 1학년에 내신 4번의 시험을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도 쭉 봐오면서 그리고 2학년 들어와서 이제 1학기 내신을 치러가면서 학생들마다 어떠한 틀 같은 게 좀 생겼을 거예요. 그래. 내가 이 고등국어라는 거 이제 뭔지 좀 알겠어. 우리 학교에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출제에 강점을 둬서 내는지도 알겠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도 몇 개년치 좀 풀어보니까, 문제집 풀어보니까 어느 정도 좀 감이 와. 요런 좀 어떤 감각이나 틀이 좀 생겼을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런 거 알겠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3학년 들어가기 이전에 이제 이 여름방학에 어떻게 국어를 이제 공부할 수 있을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단순히 뭐 이제 2학기에 나오는 내신을 선행해서 뭐 공부한다. 이런 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뭐 거기에 나오는 이제 작품들을 미리 공부한다. 이건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자, 그러면 여름방학 때는 뭐에 좀 초점을 더 맞춰서 전 좀 준비하라고 하냐면, 수능 국어. 그러니까, 모의고사 공부에 좀 초점을 맞추라고, 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실제로 여름방학에 이제 준비한 커리큘럼도 보시면 제목 한번 보실게요. 자, 제목 보시면 수능적 사고방식 출제자의 관점이라고 해놨는데요. 자, 수능적 사고방식 출제자의 관점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를 풀 때 어떻게 푸는 친구들이 있냐면 모의고사를 이제 시간을 나름 딱 잡고 80분을 딱 잡고 이거를 뭐 일주일에 뭐 한 세트 또는 2세트씩 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답 체크를 해요. 그리고 틀린 부분이 있다면 해설지까지 이제 읽어줘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조금 더 꼼꼼하게 하는 친구들은 틀린 문제에 대해서 오답 노트까지 좀 진행을 하거든요. 자, 좋아요. 이렇게 하는 거 좋은데, 이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건,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내가 이제 이 모의고사 수능적 사고방식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려면, 이 출제자의 관점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를 들어, 제가 지문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요거 이제 저랑 윈터 수업했던 친구들은 요 지문 조금 익숙하실 거예요. 이게 지금 지문이 조금 잘 안 보이는데, 화면에서는. 자, 이거, 2022 수능에 나왔던 헤겔 변증법 지문이거든요. 자, 요거 굉장히 까다롭기도 했고 오답률도 높은 지문이었죠. 그쵸? 자, 이제 이런 지문 읽을 때 그래 내가 이제 요런 거 어떤 서술 방식 문제는 맞았어. 자, 요거 문제 틀렸어. 라고 했을 때 이제 이 문제를 단순히 내가 이제 2번인데 3번이라고 했다. 그러면 여기 왜 이게 3번인지 해설지에서 확인해주고 끝! 요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지문 독해가 일단 안 된다 그러면 어휘력이나 문장 독해력이 좀 안 되는 것일 수도 있으니 지문을 좀 꼼꼼하게 읽어주는 작업부터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 내가 지문이 어느 정도 좀 독해가 됐어요. 그러면 독해하실 때 문제랑 같이 엮어서 생각해 보면서 이 지문에서 출제자가 어디에서 어떤 문장에서 어떤 단어에서 문제를 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 분석을 좀 해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때 이 작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적인 거를 잘 몰라요. 왜냐면 이런 작업을 스스로 하는 학생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랑 수업을 할 때는 단순히 많은 지문을 푼다. 몇 년도 뭐 어려운 뭐 수능을 풀었다. 뭐 몇 개년치를 풀었다. 요거에 중점적인 게 아니고요. 한두 지문을 풀더라도 이 지문에서 출제자가 어디에서 포인트를 맞췄는지 학생들은 읽어가면서 어떻게 그 출제자의 관점을 생각할 수 있는지 알아낼 수 있는지 요거를 연습하는 독해 훈련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고등학교 2학년 기출문제로만 진행하진 않을 거고요. 필요하다면 이제 수능 지문, 그리고 뭐 올해 수능 특강, 작년 수능 특강, 고3 지문들도 종종 끌어와서 같이 수업을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요거는 꼭 제가 지금 예시로 독서 지문을 가지고 왔지만 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근데 일단 중요한 거는 여러분 문학을 할 때는 요게 좀 선행이 되어 있어야 돼요. 문학 개념. 그러니까 문학 이론에 대한 게 좀 선행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문학 이론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이제 이 영상뿐 아니고 설명의 영상이나 이제 내신 대비법 영상에서도 여러 번 강조했기 때문에 제 영상을 한 두세 개 이상 보신 분들은 이것이 무엇인지 바로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소설에서는 시점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인물 제시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시에서는 어조가 무엇인지, 어조의 종류가 무엇인지, 뭐 시상 전환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베이스가 돼야 돼요. 왜냐면 항상 강조하지만 문학 개념이나 이론은 문학 작품을 분석하는 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모르면은 문학 작품을 해석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항상 문학 작품 분석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학생들의 주관적 관점이 아니고 이것이 배제된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선행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여름방학 때 이제 공부하시면서 이것도 좀 같이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랑 진행할 때 이런 게 좀 부족하다 싶은 친구들은 제가 따로 프린트를 준다거나 아니면 클리닉 시간에 좀 보강을 해드릴 테니까 네, 그렇게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 여름방학이 자칫 잘못하면 그냥 하고 끝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무엇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내가 여태까지 이제 문제를 풀어낼 때 모의고사나 이제 아니면 내신을 풀어낼 때 어떤 식으로 풀었는지 본인 스스로의 방법적인 걸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출제자의 관점이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거를 좀 같이 배워가면서 독해력을 높이도록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2학년 여름방학을 이제 조금 기본 베이스를 쌓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학기가 지난 다음에 이제 3학년 윈터가 들어갈 거예요. 그때부터는 3학년 들어가서는 사실 이제 개념을 한다 그러면 조금 늦을 수 있어요. 왜냐면 그때부터는 계속 이제 실전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수능 특강도 계속 풀어보고 기출도 계속 풀어보면서 실전 연습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이런 작업들이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사실 좀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특강 때 이제 이런 것들 연습하면서 기본적인 게 부족하다 그러면 같이 꼭 보강해 가면서 연습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름방학 특강이 이제 5회차로 잡았는데 이게 사실 이제 기말 끝나고 바로 시작하는 루틴이거든요. 왜냐면 여름방학이 길면은 3주고 짧으면 2주예요. 그래서 그 여름방학에만 특강을 진행한다라고 하면 사실상 회차가 너무 안 나오고 공부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는 조금 무리일 수도 있지만 거의 기말 끝나고 바로 시작하는 루틴으로 좀 진행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에서 제가 지금 2학년은 숭실고랑 대성고를 담당하고 있는데, 요 내신반의 시간을 변형시키지 않고 그대로 요 내신반의 시간을 유지하면서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숭실고, 대성고, 학생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신청을 해주겠고, 여기서 요 시간대가 맞는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이라도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 꼭 베이스 캠프 시간표 확인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캠 영어 강사 신범식입니다. 올해 24학년도 1학기 숭실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특강에 관련해서 간단한 소개 말씀을 갖다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숭실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백캠 자체 교재인 1350제라고 하는 모의고사 모음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의고사 모음집을 가지고 4주 동안에 걸쳐서 모의고사 총 30회 분량의 모의고사를 갖다 집중적으로 풀고 훈련하는 연습을 갖다가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모의고사 모음집을 갖다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그 계획을 갖다가 세운 이유는 일단은 이 고등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 내년 수시로 대학을 갖다가 지원하게 됐을 때 수능 최저 등급에서 영어 1등급을 받는 것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유리한 면이 있어서 학생들이
적어도 수능에서 2등급 이상, 목표는 1등급인데 최하 2등급 이상의 목표를 갖다가 달성하기 위해서 좀 집중적으로 모의고사를 갖다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번 4주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모의고사를 갖다 훈련하는 그런 시간을 갖다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후에 어떤 식의 유형에 본인들이 장점이 있고 학생들 스스로가 판단하기에 약한 유형이 어떤 유형이 좀 약한지를 갖다 판단을 해서 조금 더 수능에 효율적인 대비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디딤돌,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2 특강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강의명은 수능을 위한 실전 독해 수업입니다. 고2 학생들은 조금 있으면 고3이죠. 그래서 고3 문제들을 좀 많이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대상은요, 선일여고, 선전고, 숭실고 2학년을 대상으로 하고요. 먼저 선일여고는 월금 오후 4시 50분부터 7시 20분까지 진행됩니다. 선전고는 수금 오후 7시 반부터 10시까지, 숭실고는 주말 오후 4시 10분부터 6시 40분까지 진행됩니다. 교재는 역시 자체 교재로 진행되고요. 특징을 좀 보자면 일단 고3 기출문제 중에서 오답률이 높은 유형들을 연습해보는 수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구문 독해가 좀 어렵다. 그리고 모의고사 점수가 안 나온다.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문장을 구조 분석을 좀 해볼 거예요. 이렇게 구조 분석을 통해서 감이 아니라 이해해서 독해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향상시켜 줄 거고요. 빠른 실력 향상을 위해서 매 수업마다 테스트가 진행됩니다. 테스트는 단어와 독해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 테스트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계속 테스트를 보다 보면 실력이 훨씬 빠르게 향상될 겁니다. 그래서 고2 학생들이 고3을 좀 미리 대비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방학 때 우리 학생들 저와 같이 열심히 공부해서 꼭 더 좋은 성적 내보도록 합시다. 네, 안녕하세요. 미적분 수학을 담당하게 될 최은령쌤입니다. 자, 미적분은 언제 배우게 될까요? 네, 미적분은 고3 1학기 내신 필수 과목이고요. 그리고 수능에 23번을 내서 30번까지 나오게 되는 과목이에요. 자, 미적분을 고3 때 배운다고 했는데 그럼 고3이 되면 미적분만 하면 될까요? 네, 그렇지 않아요. 일단 고3이 되면 수능 대비를 하기 위해서 수1을 복습해야 되고 수2도 복습해야 되고 내신할 때 또 미적분을 공부해야겠죠. 그리고 일부 학교에서는 선정, 선일, 숭실, 진관 등등의 학교에서는 내신으로 확통을 해야 됩니다. 자, 말만 들어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이 과목들이죠.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자, 은령쌤이 미적분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자, 미적분 특강 대상 이번 여름 방학 때는요, 처음 시작하는 학생 환영합니다. 개념을 탄탄히 하고 싶고 풀이 연습도 하고 싶고 미적분을 하나도 해본 적이 없는 학생, 네, 이번 여름 방학 때 같이 시작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특강은 언제 하냐면 여름 방학 중 10회 완성이고요.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시간 동안 하게 됩니다. 전과정, 미적분 전과정 처음부터 5회차까지는 중간고사 범위를 공부할 거고요. 나중에 5번은 기말고사 범위를 공부하게 됩니다. 네, 그럼 특강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생명과학원 숭실 충안고 2학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매주 일요일날 4시부터 7시 사이에 수업이 진행되고요. 이 대상은 학기제를 진행하고 있는 숭실고와 충안고가 대상이 됩니다. 자, 기본 내용을 가지고 그 시험을 대비하면 낭패를 본다는 걸 1학기 때 이미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화학도 어려웠고요. 지구과학도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따라서 기본 내용뿐만 아니라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까지 어우러지는 심화 내용까지 수업에 포함해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2부에서는 숙제검사, 오답 정리, 그리고 테스트, 피드백 등을 전부 진행을 해서 성취도와 완성도를 가지려고 제가 계획을 하고 있네요. 여러분이 잘만 따라주신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진도 내용은 1.1단원 생물의 특성과 생명과학의 탐구, 2.1단원은 생명활동과 에너지, 2.2단원의 기관계의 통합적인 작용,
3.1단원의 자극의 전달, 3.2단원의 신경계, 그리고 그 이후의 진도가 쭉 진행이 될 계획이고요. 이 중에서 킬러 문제, 어려운 문제는 자극의 전달부터 신경계에서 나옵니다. 미리미리 대비하시면 여러분들도 1등급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물리학원 숭실충암고 대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숭실충암고는 그 학기제가 진행이 되죠. 그래서 1학기 때 그 화학하고 그 다음에 지구과학이 진행이 되고요. 2학기 때 물리학하고 생명과학이 진행이 돼요. 거기에 맞춰서 물리학원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매주 토요일날 10시부터 12시 50분 사이에 진행이 될 계획이고요. 자, 이 교재는 자체 교재라 여러분이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교재에 기초 내용뿐만 아니라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 심화 내용을 포함해서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자, 2부에는 숙제 검사, 오답 정리, 피드백 정리, 그리고 테스트를 볼 계획입니다. 이 숭실충암고는 진도가 몹시 빨라야 되기 때문에 테스트는 필요에 따라서 별도로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시에는 1.1단원 물체 운동, 1.2단원 뉴턴의 운동의 법칙, 1.3단원 운동량과 충격량, 1.4단원의 역학적 에너지 보전, 1.5단원의 연력학의 제일법칙이 진행이 될 거고요. 이 중간고사 때 아마 1단원 전체가 시험 범위가 될 거예요. 따라서 굉장히 빡빡하고 힘든 일정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미리미리 대비하셔야 당황하거나 혼란스러워하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특히 물리학은 학생들이 여러모로 어려워하는 만큼 미리 대비를 하시는 것이 현명한 길이라고 믿습니다.